예, 우리나라 사망의 원인의 1위는 단연코 암이에요. 2019년에 사망의 원인의 통계를 보면 인구의 10,000명당 15.8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식사하고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것하고 더불어서 반드시 정말 꼭 드셔야 되는 영양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를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드시고 있어요.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타민 D 드셔라, 드셔라. 근데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먹었다 말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비타민 D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내용 준비했어요. 이 비타민 D하고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만 해도 수만 편에 이르고요.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2년 전에 하버드 의대가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암에 걸리지 않은 25,000명인 사람들한테 진짜 딱 하나 비타민 D만 줘본 거예요. 꾸준히 먹게는 했는데 그랬더니 사망 위험률이 이게 17%나 감소가 됐어요. 그냥 비타민 D만 먹고.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그 중에서도 정상 체질량 지수를 가진 사람들만 평균을 내봤더니 무려 사망 위험률이 38%나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비타민 D가 암세포의 증식,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할 수 있고 특히나 전이성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비타민 D가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료약이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양제 하나 가지고 이 치료제라고까지 언급한 것은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갖고 있는 이 항암에 대한 그 절대적 효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하버드 의대가 이 비타민 D의 그 메커니즘을 밝혀냈는데 그 과정이 4가지 과정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가 비타민 D는 암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촉진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비타민 D는 병든 세포, 죽어야 되는 세포를 이제 자살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비타민 D가 암이 전이되게 하는 그 신생혈관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타민 D가 진짜 사방팔방에서 암세포를 못살게 군다라는 거죠. 이 실제로 비타민 D하고 각각의 그 암 종류별 연관성을 한번 볼게요. 유방암에 있어서는요.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이하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혈중 농도가 60 이상인 사람들은 유방암 세포가 82%나 줄어들었고요. 60일 때는 75%, 50일 때는 55%, 45일 때는 50% 정도 줄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립선암은 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하고 부족한 사람하고 이렇게 발병률 차이가요. 무려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전립선 환자한테 비타민 D를 날마다 4,000씩 줘봤거든요. 줬더니 그 60% 이상에게서 그 암 성장이 전립선 암 성장이 억제됐거나 줄어드는 게 임상을 통해서 또렷이 확인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수치가 낮은 사람들, 22.7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전립선 암세포의 전이도 잘 됐고요. 또 종양의 악성도도 높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것은요. 이 전립선 암을 촉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립선의 염증도 촉진하고요. 그 전립선 비대증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정자의 운동성도 저하시키고 정액량도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7년에 그 미국 비뇨의학 과학회가 발표한 게 뭐였냐면요.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충분히 높으면 전립선 크기나 전립선 수치는 낮아지고 배뇨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암은요, 이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발생률을 무려 50%까지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장암의 원인이 2차 담즙산이에요. 그러니까 장에서 만들어지는 2차 담즙산인데, 이 2차 담즙산이 그 대장 점막에 장시간 노출이 됐을 때 대장암이 오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직접적으로 2차 담즙산의 생성 자체를 억제해서 대장암의 발병률을 50%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소암의 경우는 이 난소암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 조기 발견이 좀 어려운 게 그 이유 중 하나인데 이 난소암은 보통 복막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될 때.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이 복막의 환경을 정상화시켜서 암세포가 복막에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이렇게 전이뿐만 아니라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관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췌장암이나 뭐 피부암, 그리고 혈액암, 그 외 모든 암에 대해서 이 비타민 D의 직접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아마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이 항암제의 내성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암에 대한 비타민 D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혈중 농도를 60 이상 100 이하로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60 이상은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0보다는 100에 가까울수록 항암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섭취량은요, 비타민 D를 최소한 4,000 단위, 4,000 IU는 섭취해야만 이 수치가 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혈액 검사를 할 때 수치가 낮다면 60 이하라면 1만 이상 단위를 드셔가지고 수치를 빨리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인이나 한국인의 그 영양 섭취 기준에서도 보면 1일 한 사람이 10,000 단위까지 먹는 것은 무독성 량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매일 10,000 단위씩 장시간 먹어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드시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 체크해 가면서 100에 가깝게 맞춰서 가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타민 D가 16.1밖에 안 돼요. 진짜 깜짝 놀랄 수치죠. 이 몸의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다 있어요.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그 200개 이상의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 질환이 아니라 유전자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비타민 D가.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어디에 그럼 많이 있느냐? 간에 많아요. 그러니까 생선의 간, 동물의 간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사람도 간에 비타민 D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은 그 햇빛량이 특히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 D 합성률이 사계절 중에서 최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여름에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등짝이 새까매질 만큼 놀아야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대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비타민 D의 효능을 밝혀내지를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 비타민 D가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코로나 때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언급이 됐던 게 비타민 D였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파괴가 되는 게 우리 몸의 인체 면역 시스템이에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자연 방어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이 비타민 D의 레벨이 높을수록 많은 종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입을 맞춰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주사제가 좋냐, 그냥 먹는 게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주사제보다는 먹어서 유지를 하는 게 훨씬 효능 면에서나 특히 안전성 면에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게 날마다 먹어야 하니까 좀 귀찮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감수하지 않으셔야 될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암이건 암이 아니건 간에 비타민 D는 꼭 챙기셔야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